네, 안녕하세요. 로뎀 세무법인입니다. 오늘 또 2024년에 우리 사업자분들에게 좋은 정보 들고 오신 귀한 손님, 잠깐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가온누리의 최수진 대표입니다. 사업성공연구소를 따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올해 들어와서 또 상반기에 여러 가지 이제 또 소상공인 그리고 사업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이 또 많이 떴다고 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셨는데요. 네네. 그 전에 또 이 영상을 처음 보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다 보니까 정부 지원금의 특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 정부 지원금의 특징을 좀 간략하게 세 가지만 좀 줄여서 설명드린다고 하면은 정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 기간 한 가지하고, 두 번째는 지원 금액, 그리고 세 번째는 주관 기관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일단 신청 기간은 정부 지원금은 국민의 세금을 통해서 그 재원을 갖고 신청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요 시기에 신청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고, 하반기로 갈수록 정부 지원금이 훨씬 줄어든다. 요거 꼭 숙지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원 금액은 아무래도 많이 받으면 좋겠죠. 네. 근데 금액이 클수록 그만큼 경쟁이 심하고 선정될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이른바 유튜브나 구글이나 이렇게 포털 사이트 통해서 언급하고 있는 그 지원 금액 중에 하나가 1억을 지원받는다, 5천만 원을 지원받는다라고 하면은 이 금액은 분명 지원되겠지만은 경쟁률이 굉장히 심하고 선정될 확률이 매우 낮다. 그래서 적은 금액 100만 원 이하다라고 하면은 신청만 하면은 신청이 된다. 100만 원이 초과된다라고 하면은 뭐 500만 원, 1000만 원 정도만 된다 해도 내가 서류만 넣는 게 아니라 발표까지도 같이 겸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관 기간이 있는데, 이 정부 지원금이 좀 많이 혼란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검색만 하더라도 수백, 수천 가지가 나오는데, 이 정부 지원금의 주관 기관, 중앙부처에서 실시하느냐,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지자체,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느냐에 따라서 이 종류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검색하실 때 부처에서 하느냐,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경기도, 인천에서 하고 있느냐, 요거부터 분간하셔서 보는 게 현명합니다. 네. 그러면 2024년에 이제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정부 지원 사업이 이제 또 나왔다고 하는데, 네. 또 설명 좀 부탁드려 볼게요. 예, 2024년도 소상공인 대상 정부 지원 사업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통합 공고만 현재 다 올라온 상태고, 세부 공고는 80% 이상은 아직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는 이 정부 지원 사업의 기준은 소상공인만 해당이 되며, 예를 들어서 장애인 기업, 여성 기업, 청년 창업, 이런 특정 군에 대한 기준은 배제하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소상공인 정부 지원 사업은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 두 번째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혹은 소상공인 성장 지원 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많은 지원 사업을 신청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 및 인프라 강화 파트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영 부담 완화에는 올해 신설된 항목으로 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해서 전기료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하나가 신설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도 지금 1월 말이지만은 2월 달에 세부 공고안이 올라오기 때문에 영세 소상공인의 기준과, 그리고 지원 금액은 사업장당 전기료 2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걸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 부담 완화에 대한 두 번째 파트는 재기 지원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폐업을 준비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전환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이제 사업을 그만두고 재취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현재 사업은 접고 다른 창업을 준비한다거나, 요런 해당 사항에 들어갈 때는 이 재기 지원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업가형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성장 지원이 있는데, 기업가형이라는 단어가 작년부터 쓰이기 시작했는데, 이 기업가형의 정의는 예비 창업자로서 창업을 처음 시작하게 될 때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를 통해서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로컬 크리에이터를 통해서 내가 사업을 시작한다거나, 아니면은 생활 기반 사업 중에
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할 때 기업가형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성장 지원은 소상인과 소공인을 나누어서 지원해 주는데 소상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5인 미만의 사업장을 전부 소상인이라고 얘기하고 소공인은 제조업이나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는 업종에 대해서 10인 미만 사업장을 소공인이라고 구분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인과 소공인 대상으로 해서 성장을 지원하는데 물류, 그리고 협업, 그리고 온라인 판로 같은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올해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아무래도 온라인 통해서 많이들 마케팅을 하고 홍보를 많이 하기 때문에 디지털 역량 및 인프라 강화에 대해서 많은 사장님들이 관심이 있어 합니다. 이 파트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온라인 판로 지원. 예를 들어서 우리 식당에 홍보 동영상을 좀 찍고 싶다. 아니면 상세 페이지를 좀 만들고 싶다. 아니면 우리 그 상호에 브랜드 힘을 좀 실어 넣고 싶다라고 할 때 이 온라인 판로를 많이 활용하고요. 소상인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당을 가더라도 키오스크나 테이블 오더로 많이 주문하기 때문에 이런 스마트 기기를 우리 식당에도 도입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사업을 통해서 올해도 신청을 할 수 있고요. 또 소공인, 제조업이나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고 있는 업장에 대해서는 스마트 공방 기술 보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인은 스마트 상점, 소공인은 스마트 공방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스마트 공방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스마트 기기를 우리가 좀 들여오고 싶다. 뭐 예전에 많이 언급된 스마트 팩토리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거를 조금 규모를 작게 우리 회사에서도 공정상에 좀 스마트 기기를 도입한다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대표님 말씀 이렇게 듣다 보니까 네. 저희 기장고객처 대표님들 진짜 많이 적용될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음식점 얘기도 해주시고 제조 공장 이렇게 얘기도 해주셨는데 정말 해당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네. 이게 실제로 뭐 적용이 많이 될 수 있는 케이스들이 네. 많이 숨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그 두 번째 소상공인 성장 지원 네. 파트에는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언급을 했지만은 네. 간판이 너무 노후화가 돼 있어요. 이럴 때 간판을 좀 바꾸고 싶다. 아니면 우리 가게는 입간판만 되어 있고 다른 가게들처럼 조금 화려한 간판도 내가 좀 바꾸고 싶어요. 아니면 현재까지도 너무 어려워서 간판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업장도 있기 때문에 이런 간판 지원도 이 두 번째 카테고리인 소상공인 성장 지원에 다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건 이거 현금성 지원 아니면 이제 물품 구입 지원 뭐 약간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였는데 네네네. 그러면 또 우리 소상공인 분들 사업하신 분들은 대출이 또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2024년 정책 자금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려 볼게요. 알겠습니다. 2023년에 비해서 2024년도의 정책 자금은 추가되는 내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에 앞서서 작년과 더불어 올 초에도 많은 문의가 왔는데 그런 문의들을 제가 모아서 좀 정리를 기본 컨셉부터 먼저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일단 소상공인 정책 자금에 한도가 있다. 이 한도는 기본 한도는 3천만 원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개인 사업자인데 우리 회사 매출은 1년에 1억이에요. 그러면 저희 회사는 한도가 얼마나 나올까요? 기본은 3천만 원이에요. 근데 이 한도라는 것도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총 매출액의 25%, 4분의 1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1억에 4분의 1이면은 2,500이죠. 네. 만약에 저희 회사 매출이 개인 사업자이면서 4억이에요. 그러면 4분의 1 하면은 1억이죠? 1억이죠. 네. 근데 이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정부에서 기본 한도는 3천이지만은 맥스 최대 한도는 1억으로 나와 있어요. 미니멈도 있고 맥시멈도 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하기가 너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 하지만 이 소상공인은 개인 사업자만 있는 게 아니라 법인 사업자도 함께 있기 때문에 기본 한도는 3천이지만은 최대 한도는 5억이다. 왜 5억이냐면은 소상공인 정책 자금은 크게 두 가지 성질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운전 자금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운전 자금, 회사의 경비에 내가 쓰겠다.
라는 것을 운전자금, 그리고 시설자금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설자금의 정의가 소상공인에서는 약간 달라요.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의 시설자금은 부동산, 사업장이나 공장을 매입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기계나 설비를 내가 구입한다는 목적으로 쓰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시설자금이에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많으신 사장님들이 나 소상공인인데 시설자금을 좀 하고 싶어요. 근데 부동산이 얼마고 얘기하시는데 이분께서 잘 모르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조업이든 상인이든 내가 시설자금으로 내가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부동산이 아니라 기계나 설비를 내가 구입할 목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최대 한도는 5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금은 1억이고 시설자금이 5억이기 때문에 운전자금이 5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해입니다. 그래서 운전자금은 1억이다. 또 여기에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운전자금을 2억까지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제조업, 아까 설명드렸듯이 소공인에 대해서는 운전자금을 2억까지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특수 정책에 따라서 예전에 포항에 큰 지진이 발생이 돼서 특별 재난구역으로 선정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아니면은 대부분 1억까지 된다. 아무리 개인 사업자가 매출이 10억이 넘어가고 20억이 넘어가도 결국에는 정책 자금으로서의 내가 받을 수 있는 한도는 1억이다. 그리고 작년에 많이 질문해 주셨던 부분이 한도 다음에는 금리를 많이 문의를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 정책자금 금리는 시중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그런 기준 금리를 따르는 게 아니고 정책 금리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분기마다 발표가 되는데 분기의 첫 번째 달, 2024년도 1월부터 3월까지가 1사분기라고 하면은 1월 초에 정책 금리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정책 금리의 기준금리만 발표되었기 때문에 이번 분기는 3.89%입니다. 기준이 3.899. 네. 거기에 가산이 추가로 좀 들어가는 형태고. 네, 맞습니다. 이 가산금리를 통해서 사장님의 신용도나 네. 아니면 그 사업장의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합산을 해서 가산금리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시작되는 기준금리는 3.89%.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최 대표님이 작년에 알려주셔서 네. 한번 해봤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기존의 은행권에서 대출 받았던 거를 대환을 했어요, 저는. 네네네. 확실히 서류 심사 들어가고 이런 거는 좀 어려움은 있기는 했지만 이게 좋더라고요. 금리도 한 1% 정도 낮아졌고, 네. 예, 이게 또 나라에서 보증서 끊어줘서 이제 또 들어가다 보니까 예, 또 이렇게 기업에 대한 평가도 잘 해주시고 해가지고 저도 대출 참 잘 받았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방금 우리 세무사님께서 보증서란 말을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정부에서 정책 자금을 신청을 할 때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 대출이 있고 두 번째가 대리 대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직접 대출은 예를 들어서 정책 자금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 우리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그리고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있는데 이쪽 기관에서 직접적으로 대출을 하는 경우가 직접 대출의 방법이고 두 번째는 우리 세무사님께서 받으셨던 보증서를 발부받고 주거래 은행을 찾아가서 이 보증서의 내용대로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을 대리 대출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직접 대출과 대리 대출은 약간의 장단점이 있는데 우리 세무사님 작년에 그 보증서 발급받았던 시기가 몇 월 달이었죠? 작년에 바쁜 거 다 끝나고 였으니까요. 가을쯤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이 직접 대출을 시행하는 시기는 대부분 상반기에 시행을 해요. 하반기. 맞아. 그때 말씀하셨어. 조금 아깝다고요. 네. 7월 이후로 찾아가게 되면은 물론 신청서에는 직접 대출도 있고 대리 대출을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설사 저희 얘기를 듣고 직접 대출을 체크한다 해도 하반기에 가시게 되면은 직접 대출할 수 있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은행 쪽으로 다시 방문하시라고 보증서를 발부를 해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반기이기 때문에 내가 대출을 조금 염두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정책 자금을 신청할 때 직접 대출인지 대리 대출인지 혹은 우리 세무사님처럼 담당 그 공무원이 대리 대출로 받으시겠어요라고 할 때 하반기라고 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상반기에 찾아가도
대리 대출로 받으시겠어요라고 할 때 반드시 직접 대출로 꼭 받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해 주셔야 대리 대출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직접 대출이 이점이 훨씬 많은 거겠죠? 네, 맞습니다. 혹시 뭐 보증서 금액이나 이런 것도 안 들어가나요? 직접 대출에는 보증 수수료가 아예 안 들어갑니다. 오. 그때 네, 보증 수수료도 꽤 있더라고요. 네, 확실히. 맞아요. 네. 그래서 보증서를 발부받고 주거래은행을 찾아가면은 대출을 그대로 실행하는 건 맞는데 은행을 통해서 이 대출이 실행되기 때문에 수수료가 붙습니다. 그때 수수료를 보증 수수료인데 네. 보통은 1% 내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1% 내외. 그렇죠. 제가 그때 3억 받았으니까 300만 원 정도. 네. 네,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니죠. 그래서 내가 직접 대출을 아는 거하고 대리 대출을 아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대리 대출을 내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보증서를 받고 은행을 찾아갔어요. 근데 대출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신보, 신용보증재단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심사를 받았을 때 통과가 되었다고 하지만은 주거래은행에서는 자체 심사 기준으로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제 경험상 한 10군데 중에 한두 군데 정도는 대출이 안 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은행에서도. 예, 제가 대리대출 신청했다가 보증서를 발부받았다고 해서 이거 100%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면은 좀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직접 대출이 수수료도 아끼고 네. 여러 가지 지금 뭐 못 받을 것 같은 그런 이슈도 없으니까 대상이 된다면 좀 상반기에 빨리 땡겨서 받는 게 이점이 더 많겠네요. 무조건 이점이 많습니다. 지금 움직이셔야 됩니다. 예, 지금 뭐 대출 대안이나 이런 거 생각하시면 한번 꼭 알아보세요. 그러면 이제 직접 대출이랑 대리 대출 이런 네. 거는 이제 저도 처음 들었어요. 저도 좀 올해 좀 움직일 수 있나 열심히 이제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 또 접수나 이런 네네. 거 종류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 대리대출은 이미 1월 8일부터, 1월 초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직접 대출은 1월 18일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시작이 되어 있어도 내가 대출을 어떤 상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신청 시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신청할 수 있는 접수 사이트를 꼭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는 딱 두 가지. 첫 번째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요 사이트를 검색하셔서 들어가신다거나 아니면 지역 단위로 있는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접수를 하시고 정책자금을 신청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2024년도는 사실 정책자금의 새로운 개념이 두 가지가 급부상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사업을 하다 보면은 신용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매출이 많이 늘고 하면 다행이겠지만은 지금처럼 경기가 어려운 국면일수록 신용이 많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올해부터 신설된 정책자금의 종류가 하나 있다고 하면은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이라는 카테고리가 생겼습니다. 근데 사실 요 내용은 뭐냐면은 내 신용 점수가 나이스가 있고 KCB가 있는데 나이스 신용 점수 기준으로 744점 이하인 경우 745점은 안 됩니다. 신청 시기에 맞춰서 신용 점수가 744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는 자금으로 해서 최대 3천만 원을 대출해 준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이미 1월 29일부터 아마 오늘 30일이기 때문에 어제부터 이 신청을 받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처음 되는 자금이기도 하고 아직은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 내용을 알고 신청하셨던 분들이 어제 전산장애로 많이 이렇게 좀 답답해 하시는 경우가 많이 봤는데 아무튼 이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정기적으로 꾸준히 나온다. 작년이나 재작년 우리가 코로나 시기 때도 이 상품이 있긴 있는데 이건 그냥 이벤트성으로 나왔다고 하지만 올해부터는 정기적으로 매달 아니면 격달에 한 번씩은 꾸준히 나온다. 그래요? 네, 맞습니다. 작년에 이제 대표님이 말씀 주셔가지고 이거 막 코로나 때 이거 힘드셨던 분들 꼭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생긴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774점이라 하셨죠? 744점. 744점. 네.
본인 신용등급이랑 좀 파악하셔서 예, 예. 네, 좀 저리로 대안하실 수 있는 분들 꼭 하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여기서 문의를 많이 주시는 분이 이제 20대, 30대이신 분들은 신용 점수를 어떻게 확인하는지는 다 알고 계시는데 40대 되신 분들은 잘 모르세요. 그 이상 분들, 네. 고령이신 분들. 그러니까 자기 핸드폰을 보시면은 카카오페이, 뭐 토스, 네네. 은행의 어플을 통해서도 신용 점수를 확인할 수 있다. 자신의 핸드폰을 통해서도 쉽게 할 수 있다. 요거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이 하나 있다면 또 하나가 있다고 하면은 작년에도 한두 번 정도 시행을 했었는데 대환대출이라는 명분으로 상품이 나왔다. 이 대환대출은 뭐냐면은 내가 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경우, 여기서 얘기하는 고금리는 7% 이상, 7% 이상의 대출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 정부에서 정부 지원으로 고정금리 4.5%로 대환을 해주는 제도가 올해부터 네. 정기적으로 나온다. 좋네요. 이게 사업자분들 요즘 이자 때문에 힘들어 하시거든요, 진짜. 네, 맞아요. 7% 넘어가신 분들 꽤 많아요. 꽤 많죠. 진짜. 저희는 이제 재무제표 이제 찍다 보면은 네네네. 이자 비용 명세서 보면은 와, 이렇게 내신다고? 이런 경우 있거든요. 대상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네네. 좋은 내용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저도 오늘 공부가 됐고요. 2024년에는 이런 것 좀 숙지해야 되겠구나. 뭐 물론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훨씬 더 많은 내용이 있을 텐데 그 이제 또 우리 가온이랑 로뎀이 또 우리 또 열심히 또 합작해서 일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네네. 대표님께서 준비해 오신 이런 컨설팅 네. 이런 것도 좀 소개를 좀 부탁을 드려볼게요. 네. 사실 1월 달, 2월 달부터 5월까지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 대상으로 올해 대출 계획이 있으신 사업장 대상으로 저희가 하나의 상품을 하나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세금을 좀 적게 나올 수 있는 결산서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로뎀 기장거래처에서 많이 요구를 하시죠. 그렇죠. 근데 세금이 적게 나올수록 사실 대출을 받기 위한 심사 기준은 훨씬 떨어진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5월까지 개인 사업자는 5월 초까지 저희가 신청을 받고 법인 사업자는 3월 초까지만 저희가 그 신청을 받는데 대출 심사에 유리한 결산서를 저희가 컨설팅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괴리감 있을 때 있잖아요. 네네. 저도 한번 크게 되었는데 네. 저희는 이제 절세가 목적인 공간이란 말이에요. 네네. 근데 대표님 말씀 주셨지만 여기는 대표님께서는 이 사업의 재무 건전성을 높여서 이런 대출이나 이런 걸 연계해 주시는 이제 기관이다 보니까 네. 이게 서로 말이 안 맞으면은 세무법인 욕을 먹더라고요. 이런 거 알아서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저는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예, 예. 좀 절세해드리겠습니다. 경비 다 찾아다가 누락된 거 있는지 없는지 다 찾아서 넣어드리고 그래서 세금을 아꼈는데 이게 5월 지나서 이제 6월에 대출 심사 들어가는데 대출이 안 나온다고 막 저한테 뭐라고 하신 경우도 있었는데 이거는 미리 좀 세팅해서 들어간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감가상각 자산 같은 거는 감가상각 단기에 처리 안 해도 되거든요. 네네. 자산에 달고 간다든지 아니면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손익을 올릴 수 있는데 이거는 저희랑 이미 가온이랑 얘기가 됐고 그 회사의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 들어간다면은 조정해 드릴 수 있는 공간이 분명히 있어요. 뭐 재고 자산에 조금 이제 실질에 맞게 더 달아드린다든지 네네. 방식이 있는데 뭐 대표님께서 이제 컨택이 되셔서 저희한테 요청을 주시면 잘 세팅해 드릴 테니까 예, 예. 혹시나 이런 대출이나 이런 것도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미리 한번 컨설팅 받아보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성실 사업자나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복식 장부를 통해서 결산서를 받아보는 개인 사업자 그리고 법인 사업자는 전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로뎀을 통해서 그 이제 홍보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신청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내용들은 추후에 따로 우리 이제 세무사님 네. 통해서 네. 하실 예정입니다. 네. 저희는 이제 간편장부 대상자라 그래서 그 개인 사업자들이 매출 규모가 좀 작은 분들도 있긴 한데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는 규모가 작다고 해서 간편장부 절대 안 찍을 거고요. 다 복식장부. 기장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복식장부에서 세금 공제 혜택 받고 그리고 건강한 재무제표를 통해서 이제 사업을 더 잘하실 수 있게 하는 게 로뎀의 취지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간편장부 나는 좀 매출이 작은데 나도 복식장부가 나올까? 이런 거 기장 맡기고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네. 단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대출 심사를 잘 받기 위한 결산서를 다시 꾸미게 되면은 기존의 종합소득세나 법인세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 그렇죠. 이 점 염두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또 작년에는 무료로 또 많이 도와주셨어요. 이게 또 저희가 작년에는 처음으로 합작해서 이제 일을 만들어 갔으니까. 네네. 그래서 올해는 그래도 좀 그 수수료나 이런 게 좀 발생될 수 있겠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네네네. 대표님 생각하시는 그 방향을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네. 사실 작년에는 가온누리 비즈라는 이름으로 소개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이렇게 정부 지원 사업의 전문 컨설팅 영역을 따로 서비스를 하자라고 해서 저희가 사업 성공 연구소라는 이름으로 현재 유튜브 채널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에 들어오게 되면은 지난 연도에 그 공지되었던 정부 지원 사업의 종류를 다 한눈에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올해부터도 마찬가지 로뎀을 통해서 기장거래처인 경우에는 좀 할인된 가격으로 네. 상담을 진행한다던가 아니면 정부 지원 사업을 신청하는데 너무 바쁘고 너무 어렵고 너무 손이 많이 가는 경우에는 저희한테 맡겨주시면은 저희가 최대한 편하게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고 저희는 만약에 정부 지원 사업을 선정만 된다라고 끝나지 않고 사후 관리까지 정부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이 지원금을 내가 잘 썼다라고 하는 보고서 제출을 한다거나 따로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사실 많이 어려워하세요. 이런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다. 로뎀하고 협의해서 차후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네. 우리 대표님께서 또 로뎀 기장 고객분들은 또 이렇게 특별히 신경 써서 또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네네. 아마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는데 서비스 질의 차이도 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증할게요. 우리 대표님 열심히 해주시고 로뎀 입장도 충분히 고려를 많이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한번 믿고 신뢰해서 의뢰해 주신다면은 저는 항상 그렇게 해요. 돈을 냈는데 그 이상의 대가를 얻는다면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네, 이거는 제가 보증을 할 테니까 한번 신뢰하고 맡겨보신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컨설팅 기간도 좀 있으신 거죠, 지금? 네, 맞습니다. 이 개인 사업자는 아무래도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적어도 5월 초까지는 저희에게 신청을 해 주셔야 사전에 그 대출 심사를 받기 위한 기준에 합당하게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리고 네. 또 요 내용을 로뎀 쪽에 네. 결산 시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네.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가 3월 말에 있기 때문에 3월 초까지는 저희에게 반드시 주셔야 네. 하는 부분이고 요것도 마찬가지 로뎀에서 최종 결산 시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개인은 5월, 법인은 3월. 이 결산 시점이랑 맞물려 있기 때문에 사업하신 분들도 또 알고는 계실 거예요. 네네. 이 기간도 좀 만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님 이제 2년 맺은 지 저랑 거의 근 2년 다 돼가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업무 협약을 통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또 있잖아요. 추구하는 방향. 네네네. 말씀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정직하게 로뎀 세무법인의 기장거래처를 대상으로 좀 바르게 컨설팅을 하고자 하는 취지도 있고 실제로 기장거래처인 경우에는 소규모일수록 너무 바쁘세요. 아무리 정부 지원이 좋고 해도 내가 이 바쁜 와중에 이걸 신청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 로뎀하고 협의해서 이 바쁜 사업장을 대상으로 좀 더 서류를 간편하게 준비할 수 있고 신청한 이후에도 여기에 대한 대응 또한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 말씀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확실히 저희 쪽에 이제 사업자들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납세자 분들께서 이제 동의만 해주시면은 가온이랑 협업해서 이런 서류 전달 이런 것들을 더 편하게 하실 수 있게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컨설팅 업체들이 요즘 이미지가 안 좋은 경우도 분명히 있는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제가 이 가온이랑 협업하는 이유는 분명해요. 우리 대표님 믿고 그리고 이 가온이 추구하는 방향이 로뎀이랑 잘 맞기 때문에 예, 신뢰를 해주시고 맡겨주신다면은 저희는 이제 세무 영역에서 열심히 다 하고 분명히 또 대표님께서 지금 많이 얘기해 주신 수많은 분야들이 우리 소상공인분들, 사업자분들한테는 너무 중요한 파트라고 저도 강조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우리 가온과 로뎀이 잘 협업해서 우리 소상공인분들과 여러 사업자분들이 사업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많이 주셨는데 이렇게 열심히 로덴과 가온이 협업해서 우리 소상공인 분들하고 사업자 분들한테 좋은 정보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요. 다음 영상도 또 기대해 주시고 상반기 자주 찾아오실 거죠? 그럼요. 네. 좋은 정보 너무 많다고 하시니까 자주 우리 대표님 바쁘신데 모셔놓고 좋은 정보 쏙쏙 빼가서 네, 열심히 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